이제 본격적으로 10시에 전세역적 공략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는 삼화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관련한 기업인데, 자, 삼화네트워크스는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좀 빠져있는 종목들을 봤어요. 워낙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종목을 따라가기보다 그냥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상승하기 좋은 자리 있는 쪽의 종목들을 본 거고요. 삼화네트워크스는 드라마 관련해서 컨텐츠 배급사입니다. 작년에 이제 1, 2분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움직였었고 3,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 대비 부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2,000원대 초반은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포인트 하나는 중국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각 종목의 주가 같은 경우가 뭐 2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한 특성이 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드라마 컨텐츠사들이 특히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단가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 전방 시장의 OTT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매출처도 다 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본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실적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26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지고 있는 드라마 캐파만큼의 그냥 이 부분을 내놨을 때 들어오는 수익 정도로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나머지 시장, 여기에서 IP 수출 그런 게 열린다고 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까지도 가능한 구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예요. 한 150억 이상의 체력이 된다면 1,500억 이상 기본적인 시가총액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여력은 뭐 20% 그 이상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조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와 거의 유사한 가격대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라서 가격대는 2,965원을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700원 정도 됩니다. 20% 이상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네. 손절가는 2,700원인데 이 가격은 그냥 기계적인 한 10% 손실이 나오면 손절 그런 관점에서 네. 손절가를 2,700원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삼화네트워크스 봤는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 뇌피셜 특집 1단계로 아가방거펀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장중에 초반에 7% 올랐다 지금 음봉 쫙 그렸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가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 빨리 보실 걸. 양회에 대한 부분 반응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시간외로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시간의 타임만큼 우선은 갭이 뜨고 거기에 더해져서 오전에 시세는 더 납니다. 그러면 이 기대를 어떤 요소로든 미리 가지고 온 거죠. 주가는 10% 이상 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월요일에 봤었나요? 화요일에 봤었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쨌든 오늘 시가에 매도하는 게 제일 바람직했다. 네. 양회는 아직 좀 남았잖아요. 3월 5일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더 갖고 있는 건 약간 리스키한가요? 그 일정에 맞춰서 뭐 비슷하게 한 양회 며칠 전, 네. 그때 또 다음 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화네트워크스 플러스 이제 공략주였던 아가방컴퍼니도 잠깐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 관련된 컨텐츠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애니플러스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생기셨잖아요. 그것도 무슨 얘기십니까? 생기셨다는 거예요. 아, 그냥 우기시는 거죠? 네. 예. 뭐 어디 그렇다 손 치세요. 그냥. 강백호. 뭐 그쪽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원하신다면. 애니플러스 그냥 됐고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방송 쪽의 채널, 애니플러스라는 채널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VOD 유통, MD 사업 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본 제작사 쪽으로 네트워킹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에서 한 70% 들어와서 그거를 일본의 유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뉴스? 아이들을 위해서. 아, 유스. YOUTH. 그렇습니다. 예. 그쪽을 공급하는데 근데 IP를 들여오다 보니까 2차 창작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서브컬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 저런 거
무슨 플라스틱으로 뭐해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원피스, 네 이런 걸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죠. 네, 알아요. 다 아세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 거기 나오게 되면 네. 그거를 무슨 몇만 원 주고 왜 사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굿즈와 함께 같이 또 굿즈 또 그에 따른 유통 권리까지 같이 확정되다 보니까 새롭게 실적의 변화와 함께 재조명이 되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쪽을 강화하겠다라는 쪽에서 방송 쪽 말고 로운 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굿즈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또 라프텔이라고 이게 애니메이션계의 OTT라고 할 수 있는 이쪽도 집중하는 쪽 인수를 갖고 했고요. 있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우리 OTT에 유통하고 우리가 만들겠다. 이거 다 갖겠다는 거죠. 수직 계열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점점 확장되는 구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느냐? 네. 예, 좋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올해 예상 작년까지도 좋았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200억 예상하고 있는데 100% 늘어나네요. 네, 게다가 100%. 예, 영업이익이 230억대. 그러면 70%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총이 1,900억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하나 단점이 이제 그동안에 작년 말부터 시비가 발행된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는데 그러면 주가 희석 과정이 나오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대비해서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잘 소화하느라고 여기까지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되면 다시 레벨업은 시도한다는 관점 쪽에서 직전 고점대 부근 넘어가는 가격대 한 6,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전고점보다는 조금 더 올린 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 통키 닮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귀여운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닮았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는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스플로인데 반도체 쪽에서 어느 쪽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가스 공급 튜브요. 가스 공급 튜브 어디에 필요하죠? 이 공정 자체를 잘 몰라서. 공정할 때 얘를 뭐 깎고 채우고 깎고 나서 이거를 채우기 전에 얘 불순물 제거하고 이걸 채우고 만드는. 네, 그때 가스가 필요한가요? 그 공정에서 얘를 세정을 해줄 때나 네. 그럴 때 이 가스가 필요합니다. 아, 세정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업황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차이가 소재 업체의 실적에 부침이 크지 않은 게 네. 어떻게든 라인은 돌아가고 무조건 돌아가는 네. 거에서 필수적이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업황은 많다지 않는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소재 업체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적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 주가의 변동성, 실적의 변동성이 적은데 다른 회사, 다른 업체,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매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익이 20이 나오던 게 40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경쟁사의 이제 리드 타임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뭐 이게 생산을 놓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데 이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납기를 잘 맞추는 기업 쪽으로 물량은 넘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대체 수요 확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8억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력 정도, 소재만큼의 체력 정도, 그 정도로 감안한 실적이고, 뭐 업황 같은 경우가 턴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고객사의 물량을 가지고 온다 하면은 한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493억 정도인데 네. 못해도 여기에서 상승 여력은 한 3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떠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위에 룸이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을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한 10% 정도 한계 그 정도가 있는 종목이 많아요. 실적 기반의 종목들은. 그런데 밑에서부터 한 30%, 50%의 룸이 열려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 네.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740원 기록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14,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한 20% 이상 정도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사이 이 정도는 뭐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실적 기반의 종목이기에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뭐 1분기,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실적 같은 경우 추이를 함께 체크하면서 짧게 보기보다 좀 계속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가지고 갈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스플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마지막 공략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감성 코퍼레이션 안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스노우피크. 사실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이 브랜드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고요. 네. 일단 잘 알지만 비쌉니다. 비싸요, 맞아요. 네. 그 뭐 컵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갔다가 네. 좀 충격받고 거기 가보고 또 와 이러고 보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 2030 캠핑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요. 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서 같이 가시는 겁니다. 저는 네. 그냥 장작 피우고 장작 고구마 거먹고 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 특징이 이제 의류 쪽에 매출이 한 70%가 좀 넘는데 네. 나머지는 휴대폰 주변기기 뭐 액세서리 쪽이죠. 이쪽이 한 26%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의류 부문 매출액이 작년에 170%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노우피크 여기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류승범 씨 아니세요? 딱 맞으시죠. 그 이미지가 이렇게 수염 이렇게 딱 이렇게 자연인 이미지가. 그쵸. 네. 그래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캠핑의 또 이제 시즌, 특히 캠핑이 또 딱 먹히는 시즌이 원래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간대요. 그래요? 네. 추운데? 네, 근데 겨울보다는 그래도 봄, 또 여름은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봄에서 가을 이 정도 시즌이라고 하다 보니까 성수기 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보니까 이쪽이 여성 쪽 그리고 키즈 쪽도 라인업 강화한다고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작년에만 40개가 추가돼서 130개 정도 되는데 이쪽을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큐 확대가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164억 최대치 나왔는데 올해 275억 전망합니다. 근데 시총이 또 아까랑 비슷하네요. 1,800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확장은 되는데 특히 지금 약간 소비 쪽이다 보니까 고민은 됐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난번 고점 때 보니까 약 한 2,700원대 정도까지의 고점이 있는 상황인 관점에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 또 1,930원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감성으로 하는 거 아닌데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목표 주가는 2,700원으로 조금 더 올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4종목 확인해봤고요.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네. 금통위 때문에 연결을 못해서 울고 계셨다고 공략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울고 계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또 이어서 시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업앤다운부터 좀 골라주시죠. 네, 시장은 상승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상승 배경은 뭐가 될까요? 지금 뭐 상승 구간에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는 없고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한 15%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관련해서 다 AI 관련주들이 시장에 움직이었는데 시장은 그냥 종목별 장세다. 왜냐하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략주였던 종목 하나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N게임 공략하셨었잖아요. 수익률 리뷰해볼까요? N게임이 또 어제 급등을 해서 우리에게 또 수익을 안겨줬네요. 이게 이 종목 지금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장난 아니게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한 300억에서 한 700억 넘게 나왔고요. 작년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3년 전에 70억에서 300억이면 진짜 게임 회사, 작은 회사 치고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순이익도 한 220억 정도 나는 그러면서 급등을 했는데
엔게임 관련해서 오늘 한번 좀 차트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대 이제 양봉을 내면서 오늘 저점까지도 주지 않고 있네요. 그 정도로 낙폭 가대주기도 하고, 이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도 너무나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고 또 메타버스나 관련해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1차 목표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어제 한 500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13% 정도 수익 줬는데,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세는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10,000원이나 12,000원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게임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디서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N게임처럼 좀 실적도 좋은데 AI 관련주를 오늘 또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뭐 주도주가 AI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게임주 중에 최근에 AI 관련주로 주목받는 한번 20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대가 지금 3,425원에 한빛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네. 한빛소프트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라고 하면은 많이들 모르겠지만 우리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그리고 워크래프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하면서 배급한 회사죠. 그러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한빛소프트 관련주가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편입이 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가짜나 페이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영상물도. 그래서 딥페이크 대응 기술에 이제 특허 미국 출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 콘텐츠 이변조에 효과적으로 아주 탐지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말씀드리고, 국내는 이미 특허가 완료가 됐네요. 지금 현재 이제 인공지능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학습용으로 만든 이제 가짜 제작물들, 그 일명 딥페이크와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가짜 뉴스, 가짜 영상, 가짜 콘텐츠 나오고 있는데, 이 본 발명 기술이 이걸 활용하게 되면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텍스트까지 이제 다양한 유형의 딥페이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AI 음성 아바타 생성 기술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빛소프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이제 AI 바우처 정부 지원 사업도 공기업에 프레 등록하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필요한 수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한빛소프트 뭐 어떤 게임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2021년 2년 전부터 이제 상반기에 클럽 오디션 모바일을 내놓으면서 영국 외 16개국에 중남미 등에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서비스 영역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게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7억 명의 누적 가입자 수와 1조 3천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한 리듬 액션 장르 게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게임처럼 뭐 크지는 않지만 보니까 2021년까지 좀 적자였네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번에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3분기까지 나왔는데 3분기 연결 기준 작년 보니까 매출액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400% 정도 증가했어요.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 실적까지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 관련 종목도 지금 보게 되면 한 8,000원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작년 7월부터 지금 횡보를 많이 해줬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하단 구간에 있는데 121선 구간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구간을 좀 보이면서 121선 구간을 한번 돌파하면서 다시 120선 두 번째 돌파하면서 이번에 120선 부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 지금 다시 안착하는 생명선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 말씀드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월 15일 날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졌어요. 이게 바로 AI 관련주로 특허 출연하면서 한번 거래량이 나와졌는데 다시 한번 이 3,000원대, 3,300원, 3,700원대 한번 넘어지면 새로운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제가 4,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AI 또 다른 관련된 공략주 한빛소프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 AI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만큼이나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